네, 상암동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 5시 30분에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오후 10시 25분, 22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생방송을 한 겁니까? 정말 이제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 기자인데요. 지금 동거차도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해서 앞서 보신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박정호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지금 동거차도에 며칠째 계시는 거죠? 꼬박 이틀째. 네, 어제 아침에 들어왔으니까요. 네, 네, 지금 이틀째 밤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머리는 감으셨습니까? 아, 감아야죠. 지금 씻지도 네,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이틀째 세월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가족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마다 세월호 인양 소식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세월호가 물 밖으로 10m 음흠. 인양이 돼 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목표치인 13m에 3m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지금 화물 램프가 열려 있어서 네. 지금 다른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음흠. 이철조 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세월호 좌연 선미 부분에 있는 음. 화물 램프가 잠금 장치 파손으로 인해서 네. 지금 이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게 한 10m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덜렁덜렁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음. 세월호를 13m 높이 들어 올린다고 해도 네. 이거를 반잠수 선박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대로 본다면 9m 정도는 이제 물에 잠기게 하고 그렇죠. 13m를 물 밖으로 꺼내 네. 놓은 다음에 예.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 놓는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 반잠수 선박이 13m 정도 잠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세월호가 9m 잠겨 있다고 하면 네. 뭐 언뜻 생각하면 9m, 13m, 그러니까 뭐 4m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세월호 바닥에는 1m 정도의 리프트 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m가 되는 거죠, 합치면. 네. 거기다가 1.5m의 거치대가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이 거치대는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내릴 때 네. 필요한 그런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도르래 역할을 하는 네. 그것을 위해 설치가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남는 높이는 이제 뭐 1.5m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음. 근데 1.5m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10m가 되는 이 화물 램프 이게 덜렁덜렁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음. 절대 반잠수 선박에 올릴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화물 램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를 보면 네. 이게 화객선입니다. 화객선. 네. 그러니까 화물과 여객 여객을 같이 실을 수 다 있는 실을 거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객선인데요. 우리가 큰 여객선 그러니까 배에 차를 실는 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차를 실는 그렇습니다. 배에 차체로 들어가는 거죠. 큰 배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가 다 들어가고 나면 이게 이제 문을 닫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문을 이렇게 닫아서 배가 출항할 수 있게. 그리고 네네, 배가 항구에 닿으면 다시 이 램프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차가 나갈 수 네, 있도록 길을 네네, 까는 거죠. 일종의 차도 개념인 네, 차도 건데 그 역할을 합니다. 램프가 지금 네, 고박 장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랍니까, 잠금 장치가 이제 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덜렁덜렁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 네, 앞에는 화물차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저희가 예, 이런 거를 CG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네, 이밤중에 그걸 뭐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팔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네, 이게 딱 이렇게 고정된 상태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잠금 장치가 풀려서 덜렁덜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잘라내고 인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네. 오늘 오후 6시 반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발견이 그 됐는데요. 전에는 전혀 이 상황을 캐치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이게 수가 덜렁덜렁 없는데 하고 있는 것을 왜 그 캐치를 못했을까요? 사실 어제 그 네. 시험 인양에 성공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바다 바닥에서 1m 끌어올린 다음에 네.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밑바닥을 체크를 음. 했습니다. 네. 그때 이 상황을 체크를 했었으면 빨리 작업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네. 그때 상황 캐치를 못했다고 이철조 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음. 못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잠수사들은 리프트 빔만 음. 33개 리프트 빔이 있는지 네. 이런 여부만 체크했을 뿐이지 그 선미 쪽 뒤에 네. 가서 이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건 체크하지 않았고 음. 선미 그 끝에 램프가 있는 쪽에는 리프트 빔이 없어서 그쪽까지 네. 가지 네. 않았다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려간 것을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됐는데 리프팅 빔이 33개가 다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러니까 66개 양쪽에 모든 것이 박혀 있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고 실제로 그 선미 좌현에 있는 램프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오후 6시 반에야 이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시 음. 반에 발견한 다음에 회의를 네. 했고 그 네. 회의 결과 네. 이걸 절단하기로 했다. 음. 수중 용접을 통해서 네. 절단하기로 했다. 이게 네. 해수부의 설명이고요. 그 수중 8시에 용접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일 음. 아침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작업은 8시에 시작이 네. 됐습니다. 한 아, 오후 2시간 반 8시. 전에 예.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뭐 해저 카메라 등으로 해서 작업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음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네. 내일 아침까지 작업이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돌발 상황이다. 음. 이 돌발 상황을 감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네. 화물 램프 파손이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네. 세월호 인양이 큰 난관에 봉착을 음. 했습니다. 자, 그 세월호 인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세월호 인양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미수습자 9명을 온전히 그 수습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네, 그런데 그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램프가 풀려서 덜렁덜렁해서 이것을 자르고 간다면 이 안에 있었던 화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게 네, 네. 램프가 이렇게 지지대가 돼줘서 안쪽에 있는 예컨대 뭐 차량이라든가 뭐 화물차라든가 뭐 무슨 이 컨테이너, 컨테이너 뭐,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풀리는 순간 와르르 쏟아져서 전부 유실될 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는 해수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해수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고 수평이 유지가 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화물의 유실 위험은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실 방지망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세월호가 이를테면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최소한의 유실물 장치를 위한 뭐 그물을 건다던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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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를테면 절단을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이며 또 뭐 사람이며 네,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뭔가 꼼꼼한 그렇습니다. 장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단을 하고 갖다 붙이는 거? 이 작업 순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예. 우선은 해수부 쪽에서는 세월호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실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네. 그 유실 방지망을 하고 절단할지 아니면은 음흠. 하고 난 다음에 망을 설치할지 이것은 정확한 해수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네, 3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을 기다려 지금 그 2014년 4월 16일 날 수학여행 간다고 떠난 아이가 3년 1073일이 지나도록 집에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애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 들어가는 엄마들이 지금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배를 꺼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본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유가족들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일까요? 지금 브리핑 전에 네. 미 가족들하고 얘기를 수습자 했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가족들과 가족 협의회 측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통보했다 음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수습자 어, 가족들이 동의했다고 합니까? 동의 여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다. 똑같은 음. 사안을 미리 말씀드렸다라는 음. 해수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네. 우려, 솔직히 아, 지금 뭐 수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유실 네. 방지망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돌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네. 뭐 해적 카메라로 이 상황을 계속 예. 모니터링하고 네. 촬영하겠다라고 음. 해수부가 밝혔습니다. 네. 나중에 이 이제 파일이 다 정리가 된다면 네. 다 언론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 통해서 공개를 해야겠죠. 음. 네. 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양의 목적, 도대체 인양을 지금까지 우리가 3 년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기다린 건데요. 네. 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참 이게 곤란하네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이 제대로 잘 되기를 네. 바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참 이게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일 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관이 팟짱에 아침에 9시에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분을 네. 통해서 지금 해수부가 내린 이 결정이 제대로 잘 된 것인지 네.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한 것인지 이것을 좀 저희가 판단을 맡겨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절단 작업을 완료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절단 작업도 아침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네. 8 8 시부터 시부터 시작을 절단 작업을 했습니다. 한 거를 기자들한테는 10 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준 것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음. 하고 있는 걸 2시간 지나서야 지금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미리 빨리 이 결정 전에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네. 좀 이 '시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온 국민이 그야말로 전부 같이 그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세월호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 인양 장면을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해수부의 설명대로 잘 돼서 절단이 되면 아침까지 네. 절단이 되면 세월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거의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0m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3m를 들어 올리는 거고 앞서 1m를 들어 올리는데 0.5에서 1m를 들어 올리는데 1시간.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3m 들어 올리는 데는 최장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 올라온 거예요, 세월호는. 예. 그쵸? 다 세월호는 올라왔고요. 다 올라왔는데 그 네. 선미의 램프 때문에 이게 지금 네네. 장애물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언제 다 이게 그 반잠수정에 실어서 그 뭡니까 목포 신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배에 이게 옮기는 작업 이것은 네네. 몇 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자, 우선 절단 작업을 내일 네, 아침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게 네, 해수부의 계획이고요. 네, 계획대로 절단이 완료가 된다면 네. 내일 자정까지 반잠수 선박에 세월호를 올리겠다. 어, 그렇게 된다면 소조기 안에 네,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네. 될 수 있다. 이게 그 해수부의 계획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게 절단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시간에 0.5에서 1m 사이로 세월호가 들어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절단 작업만 된다면 내일 오전에 세월호가 계획대로 13m 네,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고박 작업, 2차 네, 고박 작업을 거쳐서 네. 반잠수 선박에 있는 곳까지 음, 이동해서 음, 계속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음, 반잠수 선박에 세월호를 올려놓고 네, 다시 고박하는 그 음, 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게 내일 자정까지 완료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 저희는 이제 기자들이니까요. 만약의 네, 경우를 좀 만약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설명을 좀 해봅시다. 예컨대 이 절단 작업이 내일 오전 몇 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네. 완료하겠다라는 게 해수부의 네. 계획입니다. 해 뜨는 시각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다고 치면 네네. 아침을 그 시간이라고 치면 이때까지 절단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단 작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단 작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질문도 어. 사실 나왔어요? 이번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음. 상황을 좀 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음.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침까지 이뤄지지 않고 계속 난항이 계속된다면 별도 추진 방향을 얘기하겠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도의 추진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참 뭐 이런 상황을 상정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네.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도 이 선미 부분 화물 네. 램프가 정리가 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시간이 늦춰진다면 네. 사실 소조기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해수부 이철조 단장도 네. "기상이 제일 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조기를 넘어가게 되면 기상이 음.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자정까지 음음. 이 선박에 올려 놓겠다. 그렇게 네. 강조한 것도 기상 때문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근데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최악의 상황은 세월호를 다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네. 정말 뭐 정말 생각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싫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이거를 도로 내려놓는다. 거기 있는 엄마 아빠들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해수부가 평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램프를 절단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유실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닷속 아닙니까? 바닷속. 그렇습니다. 예. 바닷속은 늘 조류가 있고 이게 네. 흔들리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반드시 그 전에 유실을 막기 위한 유실 방지막을 반드시 설치해서 네. 유실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절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네요. 그 포인트는 저희가 좀 네. 취재를 해서 내일 아침 더 확인을 통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인양의 목적. 네.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세월호 인양의 가장 큰 목적. 9명의 미수습자를 온전히 수습을 하는 것. 그리고 네. 아이들의 유품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의 유실물 없이 지금 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었기 때문에 이미 막 사방팔방 그렇습니다. 구멍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유실막이나 해놓은 것인지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박정호 기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댓글창에요. 해수부 공무원보다 박정호 기자가 설명을 훨씬 더 잘한다. 이런 예.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캐서린님께서 특히 박정호 기자님 춥고 불편한 곳에서 생생히 현장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이준성님께서도요. 설명을 쉽게 해야지 램프 절단한다고 하던데 절단된 건 어떻게 할 건지 말을 해야지 표정 짜증나 보이네요. 화가 나요. 이렇게 네.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전세권님께서도 도쿄에서 오마이TV 화면을 통해 저 진도 바다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세월호 참사는 이미 전에 한국에 덮친 신자유주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9명의 귀한 그리고 진실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박정호 기자 지금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양치는 했습니까? 치약 칫솔이 없다면서요. 칫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거차도가 사실 뭘 살 수 없는 구조인데 그게 뭐 작은 매점이라도 있나요? 그 안에? 예. 뭐 슈퍼마켓식으로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음.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동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 동거차도가 정말 그야말로 전국의 모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내일 저희가 다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오마이TV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방송은 지금부터는 CCTV 모드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세월호 인양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팟짱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